네, 12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핫키워드 일단 보겠습니다. 미일 금리, 오늘 중요한 통화정책 회의가 양국에서 열렸거나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 부양, 한국은행 얘기고요. 에코프로 모티, 메리츠 금융지주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간밤에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 3.6%나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연준이 취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내년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원래 4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시장이 봤는데 2번만 인하할 것이라는 매파적 스탠스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어서 오늘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나리오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12월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는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동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일주일 사이에 최근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각 장중으로 일본이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현재 0.25%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무게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주 요인은 해외 경제 리스크와 그리고 일본의 임금 상승세가 지속될지의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일본은행 당국자들이 금리를 아마 내년에 높이기는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상 높이더라도 당장 이번 달에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 1월 9일에 나올 일본 지방 중소기업들의 신년 임금 인상 데이터가 일본은행 지점장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17년 만에 일본이 처음으로 지난 7월에 올해 7월에 금리를 올렸었는데 이어서 금리가 올라갈까에 대한 답이 아니오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 동결 전망이 근데 맞으려면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화 가치입니다. 지난 7월에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달러당 엔화 가치가 160엔만큼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만에 최저점 찍었었는데, 엔화 가치가 그렇습니다. 이후에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 달러엔 환율이 현재 154.78엔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할 수준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약하면은 현재 중로는 일본의 기준금리 12월 동결이지만 거시경제 측면에선 일본이 기준금리 높였던 7월과 환경이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상황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덜 내리고, 그 다음에 일본은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 속도를 좀 늦추고, 그러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약세로 갈 가능성, 우리 경제로서는 조금 연타를 맞는 상황인데, 자, 경제, 증시 영향 또 분석을 해봐야죠. 일단 아주 좀 좁은 시각에서 이 종목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 미국 장기채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일단은 지금 나왔다. 특히나 엔화 표시 자산 기반으로 미국 장기채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더 안 좋은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본의 12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더 늦게 내릴 거라는 점, 이 뭔가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방향이라는 건 결국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미국이 물가가 예상보다 안 잡힌다는 이유로 지금 연준이 점도표를 수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축 정책이 생각보다 더 오래 끌어지면 결국 달러 강세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시나리오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식의 대응은 섣불리 하기가 힘들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엄 사태 이후에 튀어오른 환율, 그러니까 약해진 원화에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소식이 지금 나온 것이고요. 일본의 기준금리 대응 역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논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을 넘어섰고요. 미국의 S&P 500 그 옵션 기준으로 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하루 만에 7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27선 정도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미국이 공포에 빠졌던 코로나 시절이라든가 이때들을 봤을 때는 이 빅스가 30은 좀 넘어가 이게 정말 경고 신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불안이 꽤 커졌다라는 점은 투자 관점에서, 미국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국내 투자 관점에서도 인지를 좀 하셔야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좋은 종목이나 섹터, 국내 장에서 찾아보려면은
일단은 금리 차로 인한 예대 마진 확대 기대할 수 있는 금융주가 안식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피난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투자 심리가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수출이 잘 되면서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삼양식품 같은 식품주나 조선주에는 사실 환율이 그렇게 지금 나쁜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IMF 때 달러로 월급 받았던 미군 부대 군무원들은 사실 사정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효과들을 갖고 오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승하면 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간밤에 1,439원까지 환율이 뛰긴 했습니다. 오늘 더 뛸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투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겠네요. 관련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바빠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2번 그 기준금리를 낮춰놨습니다. 한 번 더 연속적으로 낮출지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물가 전망도 내놨죠. 네, 지금 하는 총재가 힘줘서 말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말을 하지 않는 부분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물가 관련 간담회를 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 불안 사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 시스템 작동만 잘하면은 신뢰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물가 상승률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 점검회에 있을 때까지 물가 상승률 목표 2%로 유지하면서 물가에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현재 2% 밑돌았던 올해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한 2%대로 조금은 올라오고,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시장에 이상적인 효과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봐야 될 게, 이 물가가 왜 오를 것 같냐를 봤을 때 환율 걱정을 지금 이창용 총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1,430원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것만으로도 물가 상승률의 0.0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불안들이 우리 경제에도 지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당초 2.2%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은 2.1%로 잡았고요. 내년 성장률은 더 낮게 잡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나마 지금 좀 안심시키고 있는 거는 외환은 우리가 괜찮습니다. 뭐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냐 마냐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도 몫을 박았는데, 지금 이제 추경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왜냐면은 경제 심리 지수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뉴스 심리 지수라든지 카드 사용액들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다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추경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총재는 거시적으로 지금 금융 정책이 움직이기보다는 정부 정책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는 점을 애둘러 강조하는 것으로도 시장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금리 인하는 최대한 하느니 망설이고 있다라는 점도 살펴봐야겠는 거죠. 네, 미국이 금리 오늘 일단 낮추기는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격차가 지금 1.5%포인트로 조금 좁혀지기는 네. 했습니다만, 자, 오늘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잠재 성장률 전망 보고서 오늘 냅니다. 2% 정도인데 조금 낮추지 않을까?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조금 드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상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헷갈리죠. 에코프로 머티 장 마감 후에 투자철회 공시를 어제 저녁에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깜깜이 공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머티가 2023년도에 그 에코프로 모회사랑 같이 그 전구체 생산 합작법인, 이름도 좀 어려운 법인을 하나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알고 보니 우리가 지금 철회했습니다라는 공시를 뒤늦게 냈습니다. 합작법인 지분 827억 원 규모를 취득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취소하겠다고 했고, 그 내용들이 아마 투자 심리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규제나 사업 환경 변화 때문에 사업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합작법인하는 투자 활동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지금 캐즘 때문에 혹은 IRA 그 법들이 지금 다시 규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면서, 트럼프 미국에서. 행정부 시절에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투자를 알려진 것보다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장에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에는 캐즘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에 생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시간외에서 지금 0.91%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전구체 생산 합작법인 투자를 철회하겠다. 827억 원 규모였다라는 건데, 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는 알려주셨나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고, 이 전구체 투자 합작법인이었고, 모회사는 에코프로가 2023년 6월에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까지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메리츠 금융지주. 예, 주가가 계속 상당히 밸류업 우등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메리츠 맞습니다. 금융지주 보면 지금 경영진이 자사주를 조용히 사들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은 이런 얘기 나오면 경영진이 공시법을 최대한 뭐 보통 자랑을 하죠.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다른 데서 보면은 경영진 몰래 팔아버리는 얘기들도 있었었는데 자사주를. 루닛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 내용들은 또 다뤄줘야 되겠지만 메리츠 금융지주는 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공시 지금 법이 7월부터 출범을 해서 이 경영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50억 원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려면 공시를 미리 92일 전에 석 달 전에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시가 하나 났었습니다. 김용범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이 4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금 3일에 걸쳐서 어제까지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50억 원 안 넘어가게 되면 수시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 공시 없이 매입이 가능한 최대 물량을 지금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김용범 부회장이 지금 매입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나름 칭찬을 하고 호평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사실은 관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고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10만 원 넘어갔다 10만 원이 깨지니까 김용범 부회장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선공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만 지금 최대한으로 했다는 거는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나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투자 심리에도 어떤 영향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려엔에 돈 빌려준 거 보면 장사도 아주 잘하고 요 밸류업 여러 가지 철저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그에 호응하는 것 같고요. 오늘 주가 추이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